제목만 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정당방위 이게 뭔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정당방위의 범주, 과연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허. 지난 5월 한 편의점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먼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편의점 앞입니다. 술에 취한 채 잠든 한 남성을 점주가 깨우는데요. 어머. 그러자 남성 저렇게 점주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런 남성을 도우려 점주를 막아서는 다른 일행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어디선가 흉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점주를 공격합니다. 어머. 갑작스럽게 흉기에 찔린 점주가 비틀거리자 남성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어머머. 점주는 그를 발차기로 제압한 뒤 넘어진 남성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습니다. 어허. 자, 그런데 지금 한 차례 흉기에 급작스럽게 찔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일단 방어를 했어요. 점주가, 편의점 점주가요. 그런데 영상 보니까 일단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날 뻔했어요. 지금 점주 입장에서는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의자를 먼저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방어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당방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지난 5월 24일 저녁 7시 20분쯤에 발생한 한 사건인데 네. 이 두 사람이 본인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고 있는 겁니다. 깨웠죠, 네. 이 점주가. 그러니까 왜 깨우냐며 한 명이 의자를 집어 던진 거예요. 아이고. 이 과정에서 이 점주도 이제 손을 잡아 끌면서 이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사이에 70대 남성이 인근 어떤 철물점에 가서 흉기를 갖고 온 거거든요. 무려 26cm 정도가 되는 흉기였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것으로 가격을 했기 시작했던 거고요. 어머. 이 보시면 영상에서도 편의점주는 비교적 좀 젊어 보이시는 남성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흉기를 제압을 한 거예요. 그를 허벅지를 찔린 상태에서도요. 어머머머. 흉기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찔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다시 가격을 한 겁니다. 발로 차서 네. 제압을 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 실랑이가 있는 과정에서 넘어뜨렸다는 점 그리고 어떤 체격의 차이 등등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편의점 점주와 의자를 집어던졌던 일행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흉기를 사용한 남성에게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 지금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러 편의점 업주분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 아니 나한테 난 지금 흉기에 하마터면 급소 찔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상해 남을 다치게 한 가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자, 피해자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죽이려고 찌른 거고 저는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정당방위고 뭐고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살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형사사법포털 들어가가지고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도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 윤동호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피의자 윤동호를 검색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피해자 윤동호가 아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어리벙벙했었죠.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공격을 당한 건 CCTV상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밀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공동 가해자로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 편의점주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럴 땐 도망갔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부딪히면 같은 공격 행위가 되니까 정당방위 거의 인정이 안 되는데 네. 이 사건은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아까 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던 첫 번째 자고 있다 깨웠을 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던 사람한테는 플라스틱 의자를 맞고 이제 피해가 종료됐는데 추가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아닐까 이제 완전히 죄가 없으면 되기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 검찰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상황 자체가 이걸 던진 걸 막으면서 하는데 이것까지 처벌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일단 상해죄가 인정되지만 한번 봐줄게. 그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소유예가 됐고 두 번째 흉기로 찌른 사람. 네. 흉기로 찌르고 나서 그 이후에 발로 복부를 차고 그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팔을 차서 흉기를 빼앗았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그 과정에서 이미 제압이 됐으니까 이 발로 찬 행동을 추가 공격으로 본 거고 그래서 정당방위 안 된다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런 경우에 검찰 시민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정당방위 여부를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흉기를 뺐고 한 번 더 찼으면 그건 안 되는데 이걸 찼으면 이건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 위험한 상황을 종료시키는 정도의 행위니까 이 정도까지도 정당방위 인정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정당방위로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앞서 우리 백성 변호사님 설명 중에도 우리나라는 이 뉴스파이터도 여러 차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정당방위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데 그럼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당방위가 얼마나 인정이 잘 안 되냐면요. 고깃집에서 가위 쓰잖아요. 네. 가위를 들고 옆에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피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넘어뜨린 사실관계가 있긴 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누구는 가위를 들고 있었고 이 사람은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맨손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게 정말 상당성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하긴 하는데 이렇게 흉기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에 있어서는 좀 그 범위를 정당방위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아하. 어쨌든 이 편의점 업주분에서는 자칫 억울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검찰이 이런 판단으로 그나마 뭔가 구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행이었고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